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전소영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요. 마음뿐만 아니라 건강의 창이라고도 합니다. 눈이 툭 튀어나오거나 눈꺼풀이 처지고 노란색의 눈이라면 건강 이상 신호니까요. 눈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눈이 건강의 창이다라는 말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눈으로 알 수 있는 건강 상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 모두가 환자를 진료를 할 때 이제 얼굴을 살피고 또 특히 눈을 살피는데 먼저 눈이 이렇게 돌출되는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반대로 한방에서 특징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눈이 안으로 좀 꺼져 들어가거나 지인분들이 눈이 좀 피곤해 보인다, 좀 졸려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한방에서 음양구어 체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원기 저하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눈꺼풀 안쪽을 살피게 되는데요. 눈꺼풀 안쪽에 붉은색이 돌아야 되는데 붉은색이 옅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빈혈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붉은색이 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혈관이 확장되거나 몸 안이 이제 과도하게 피곤하거나 염증 증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눈의 흰자위가 누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이 경우를 황달로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황달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황달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눈의 한쪽만 노랗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노랗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눈 주변으로 변색이 되는 경우 특히 이제 아래 눈꺼풀 아래가 이제 검어지면서 어두워지고 침침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비염이 있거나 그 밖에 동의보감에서는 눈 밑이 검어지는 경우에 이제 담음이 있게 되는데요.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거나 속이 미식거리거나 울렁거리거나 머리가 아프면서 이제 어지러운 증상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눈 밑이 어두워질 때 비염 증상은 없는데 내가 좀 피곤하면 눈 밑에 다크서클처럼 어두워진다. 이런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평소에 눈 건강을 위해서 주의하거나 챙겨야 할 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부터 수면을 취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눈인데요. 특히 이제 눈도 운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눈은 계속해서 우리가 일어나서부터 또 취침에 들어가기 전까지 눈을 뜨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눈을 자주 감아주면서 눈에 기름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눈 동자를 눈을 감고 상하 좌우로 시간이 되는 대로 아침, 저녁 하루에 이제 두세 번 정도 운동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콘택트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콘택트 렌즈를 사용을 하실 때는 하루에 이제 8에서 10시간 이상은 착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이 렌즈를 다룰 때에는요, 우선 자신의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또 세균이 묻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매일 항상 렌즈를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척액이라든지 식염수 등을 반드시 이용을 해서 세척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케이스에 이제 넣은 상태에서 80에서 100도씨 정도의 물 속에 넣어 반드시 열 소독을 해 주어서 눈 건강을 함께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눈 건강을 위해서 안구 운동뿐만 아니라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해 드렸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기관지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공기 오염과 함께 미세먼지 등으로 기관지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박사님, 기관지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먼저 이제 기관지에 이제 염증이 생겨 있다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를 통해서 공기가 인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목 안쪽에 이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에서 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기관이고 폐 안쪽으로 다시 이제 기관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지. 그래서 기관이 줄기가 되고 옆에 가지가 기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기관지염이라고 하는데, 이 기관지염에는 급성 기관지염과 만성 기관지염이 있습니다. 급성 기관지염은 감기로 인해서 기침이나 그 다음에 가래가 계속해서 급속적으로 생기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만성 기관지염은 이 기침이나 가래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또 2년 이상 이 기침 가래가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를 만성 기관지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호흡기뿐만 아니라 폐나 심장 등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병이 생길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계통의 이제 질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호흡기계입니다. 기관지에 이제 염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제 폐암 등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인데요. 이 심혈관 혈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심경경색이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뇌졸중의 이제 증상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비염이라든지 천식, 아토피 등의 자가 면역성 질환 발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코나 기도 등에서 쌓이게 되면 이게 흡수가 될 텐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이 미세먼지가 이제 들어가는 통로에 따라서 염증이나 통증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콧물이나 재채기, 코 안이 부푸는 증상이라든지 목이 아프고 기관지에 이제 염증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럼 일반 먼지보다 미세먼지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로 오염된 호흡기는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일단 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호흡기를 마지막으로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침입니다.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가래를 제거하면서 이제 보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는 가래가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래를 없애는 치료를 하면서 소화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학의 의서인 의학인문이나 또 한의학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동의보감에서는 비위를 보호해주면서 거담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후통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에 염증을 치료해주면서 우리 목을 촉촉하게 해주는 한방에서 이제 보험시키는 치료, 이 세 가지 방법과 마지막으로 호흡기를 보호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미세먼지로 손상된 기관지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추위를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오미자와 대추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더위를 타는 양체질의 경우에는 갈근과 맹문동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체질인지 조금 추위를 타는 음체질인지 잘 알지 못할 때는 이 네 가지 차요법을 같은 분량으로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와 그리고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네. 네, 그렇다면 어머님의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37년생이면은 86인데요. 네, 생일이 12월 24일이에요. 네, 그래서 네. 많이로 치면은 84입니다.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실까요? 키는 153 정도 되고요. 네, 체중은 60 정도 되고요. 네, 네, 153cm에 60kg에 네, 80대 네네. 어머님. 네. 아, 네. 박사님에게 어떤 아픈 부분이 있는지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괜찮았었는데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네요. 자꾸 팬티에 예, 대변이 조금씩 묻거든요. 예, 그리고 귀가 약간 새소리 같은 게 조금 나고요. 괜찮다가 예, 또 그런 소리가 나고 이제 그래요. 예. 그리고 그거밖에 없는데요. 네. 이 지금 대변이 조금씩 이렇게 새는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3개월 됐어요. 네.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쇳소리는 언제부터 그러세요? 그것도 올해부터 그래요. 예. 그러면 귀에서 소리 나는 게 먼저 나타나신 것 같습니까? 먼저 나타난다고요? 예, 대변이 새는 게 먼저 생긴 겁니까? 귀에서 소리가 먼저 생긴 겁니까? 예. 귀에서 소리가 네, 이렇게 소나기 오는 소리 같은 게 네, 조용하면 나고요. 네, 이렇게 시끄러운 데 가면은 그런 걸 모르는데 잘 때 이렇게 보면은 약간 소나기 오는 그런 소리가 나고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아침에 자고 이렇게 깨면은 그냥 또 그런 소리가 나고 그래요. 네. 어느 쪽 귀에서 나십니까? 어느 쪽에 나는지 머릿속에서 나는 것 같으니까 네. 양쪽이 다겠죠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네네. 예, 그건 먹어요. 혈압약, 당뇨약 당뇨약. 예. 예. 또 다른 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다른 약은 이런 거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예. 1년을 고생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홍보관에서 뭐 홍삼 같은 거, 예. 저기 용 같은 거, 네. 염소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네. 그랬죠. 관절약 같은 거 먹고 그래요. 아, 그러면 현재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은 혈압약, 당뇨약, 또 관절약도 병원에서 처방 받은 거 복용하시는 겁니까? 저기 뭐야 병원에서는요. 그 전에 병원에 무릎 아파서 갔는데요. 네. 가서 저 치료 받아도 안 낫고 네. 침을 맞아도 안 나서요. 이게 한 1년 만에 이게 조금 고쳤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저기 뭐야 이 걸음은 막 지그재그로 이렇게 걷고 그냥 많이 불편하고 막 뜨끔뜨끔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어요. 네. 현재 그 식사는 하루에 3끼 다 하십니까? 식사는 저기 그전에는 3끼 다 했는데 요즘은 밥을 늦게 한 끼 좀 빼먹어도 되고요. 예. 어떤 때는 밥을 많이 못 먹네요. 조금씩 먹어요. 그렇죠. 거의 때가 돼도 배는 많이 안 고프시죠? 네네. 네. 현재 그 대변은 이렇게 실수하실 때가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대장 예. 그 항문 괄약근이 약해져 있어서 네네. 그런 겁니다. 예, 네네. 그런데 현재 소화는 어떠세요? 평상시 소화는 뭐 잘 잘 돼요 그냥. 네. 대변도 보시면 시원하시고요. 쾌변 보십니까? 근데 대변 같은 거는 이제 대변이 되면은 그런 게 안 괜찮은데요. 네. 장이 좀 안 좋은 음식에 따라서 장이 조금 저거 하면은 그 팬티에 조금 묻고 그래요. 네. 소변은 저녁 때 주무실 때 몇 번이나 보세요? 네, 그전에는 한 4번을 봤거든요. 네. 12시에 자면은 4번을 봤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 2시 정도 이렇게 자면은 3번 정도 보나 봐요. 네. 지금 이제 그 연세가 높아지고 또 변이 약간 묽어질 때, 변이 될 때는 괜찮은데 변이 묽어질 때 조금 네. 실수가 된다는 네. 경우잖아요. 네. 예, 네. 이제 이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항문 기능에서 네. 괄약근 자체가 약해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장에서 수분을 충분히 흡수를 하면 대변이 딱딱해지잖아요. 예, 그런데 네네.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장 쪽에서 대장 쪽으로 피의 공급이 60세가 되면 적게 가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한방차를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네, 백출. 백출? 예. 적으셨어요? 백출. 예. 백출, 예, 6g. 6g. 예, 귤 껍질 4g. 귤, 가만히 계세요. 예, 귤, 껍질. 껍질, 예, 4g. 4g. 예, 그 다음에 목향 4g. 목창이요? 예, 목창, 예, 4g. 4g. 예. 예, 지실 2g. 시실이요? 아니, 지실. 옛날 탱자나무 열매입니다. 네네, 청계나무. 예. 시실, 아니, 지실. 땅지자에 열매실자, 지실. 지실이요? 네네. 지실, 예, 2g. 2g이요?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1800. 예. 예. 그다음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끓여서 한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네. 그럼 180cc면은 페트병 하나 정도 되나요? 예, 큰 게 이제 1500cc 되니까 그 1500cc 페트병 큰 게 1500cc입니다. 예. 예, 그거보다 한 그보다 조금 더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100cc 네. 만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네. 예, 오후에 한 2시에 한 번 더 드세요. 네. 그리고 그거를 어디 냄비 같은데 이런 데다 달여요? 예, 그렇게 달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10배나 20배 해서 한 번에 많이 데려서 열흘분 먹을 거 해서 이렇게 열흘 동안 달여서 드시고 또 그렇게 많이 달여서 드셔도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한약방에 가면은 이 약이 다 있어요? 그 건재 약국에 가야 됩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을 판매하지 않고요. 건재 아. 약국에 가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네. 네. 건조 약국이요. 네. 예, 그러면 이 지실이라는 게 탱자 그거 예, 탱자입니다. 열매예요? 예, 탱자 열매입니다.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지금 네. 식사가 지금 때가 돼도 거의 배가 안 고프시잖아요. 네, 예, 네. 그건 이제 소장과 대장에서 운동이 잘 안 되면서 소장에 정체되어 있고 대장에 적체가 되어 있고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네. 배에 아침 저녁으로 핫백을 조금 해주세요. 핫백이요? 예, 전기 핫백 있으시죠? 아, 따뜻하게요? 예, 예. 뜨뜻하게 배꼽 위에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네네. 네, 한 15분 정도. 예, 화상 네네. 있지 않도록 그냥 어머님 기분 좋은 정도로 따뜻하게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정도 하세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집 주변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지금 그 변 실수하는 거 이거 침하고 이제 뜸 치료를 좀 같이 받으시고요. 아, 그렇게 얘기하고 놔달라고 그래요? 예, 예.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네네. 변을 좀 실수를 한다. 예, 그래서 이거에 도움되는 침이나 좀 뜸 아, 치료를 같이 받으세요.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지금 한방차 요법을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예, 식사는 네. 약간 배고플 정도로 드세요. 좀 적게 예. 드세요. 예,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대변을 지르는 변실금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박사님, 변실금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네, 이제 이게 항문 괄약근이 약해집니다. 예, 그래서 괄약근이 우리가 이제 변이 내가 보고 싶을 때 봐야 되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딱딱한 변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물기가 있는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예, 대장의 감각이 떨어지고 그 감각이 떨어지고 괄약근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계속 그 어떤 환자분하고 저희 한의원에서 제가 진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약을 지으러 오든 중풍 환자든 예, 면역력이 떨어져 있던 환자든 간에 기본적으로 대변을 보실 때 쾌변을 봐야 되고 또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예, 소변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충족이 되어야 소화가 되어야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대장을 통해서 음식물의 찌꺼기를 내가 필요할 때 내보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데 내보내게 돼도 문제인 거고 내가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못하게 되면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그 세 가지를 묻는데 이 세 가지 증상은 어디 가서도 뭐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먼저 호소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변실금의 증상이 있을 때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신진대사가 안 되고 음식물을 예전에 비해서 밥만 먹어도
때가 돼도 배가 안 고프게 돼요. 배가 안 고프게 된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음식물의 찌꺼기가 그대로 차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배가 찼고 배가 안 고픈데 식사를 하게 되면 배는 부풀게 되고, 배는 부풀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요. 예, 대장도 힘들고 방광도 힘들고, 예,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은 예, 소변을 실수를 하고 대변을 실수를 하기 때문에 대장에 이제 실수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천추라든지 중환이라든지 예, 관원이라든지 이제 중극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침이나 뜸치료를 함으로 해서 복부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복부가 가벼워져야 되는데, 연세가 넘어가면 배가 무겁게 됩니다. 배가 무거우면 밑으로 처지니까 지금 소변, 대변, 실금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위와 이제 장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비위 기능을 보호해주는 이제 백추를 같이 한방차 요법으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박사님 말씀 잘 새겨 들으시면서요. 건강 고민이 있다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그리고 SNS로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보리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시절에 먹는 식재료였죠. 하지만 이제는 건강한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박사님, 이 동의보감에서 보리는 어떤 식재료로 나와 있나요? 예, 보리는 대맥, 큰 보리라는 대맥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질은 따뜻하고 또 맛은 짜고 독은 없기 때문에요. 오래 먹어도 좋은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기를 돕고 중초, 비위를 조화시키고 장을 따뜻하게 해서 설사를 멎게 하고 허약한 것을 보호해주고 우리 몸의 오장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오랫동안 먹으면 건강하게 하고 특히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리는 이 섬유질이 아주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리처럼 식품으로 섬유질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 섬유질은 인간의 소화효소로는 스스로 이제 분해되지 않는 식물의 이제 구성 성분입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혈관을 맑게 하고 위장과 소장의 이제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고요. 특히 이제 혈중의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와 장의 당을 낮추기 때문에 남은 에너지가 피하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장내 미생물, 내 환경 상태, 특히 내 몸에 필요한 유익한 균들의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요. 환경을 개선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설사를 한다든지 대변이 잘 안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보리의 식이섬유가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보리를 먹으면 피를 맑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유익한 식재료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리에는 식이섬유뿐만이 아니라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인, 아연, 단백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면서 골다공증이나 골절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오랫동안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 동의보감에서는 내 몸을 이롭게 하는 음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노년분들도 즐기실 수 있는데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폐경기 여성에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보리에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좋을까요? 예, 보리에는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이 재료가 들어 있는데요. 이 혈관의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고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리에 들어있는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이제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을 도와 이제 소변으로 배출해 주기 때문에요. 혈압을 안정화시켜 주는 기능이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특히 비타민 E와 B, 아연, 철분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갱년기 여성들의 경우에 이제 빈혈이라든지 또 장이 연동 운동이 안 되면서 변비가 생기면서 복부 비만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갱년기 여성에게도 아주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네, 이렇게 남녀노소 좋다는 보리인데 섭취해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그런 체질이 있을까요? 예, 이 보리는 그 한의학의 본초서인 신농 본초서에는요, 보리는 곡식 중에 사람의 몸을 제일 따뜻하게 하는 성분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한의원에서 소양인이나 태양인 체질로 진찰을 받았거나 평소에 두피나 얼굴, 가슴, 등 또는 피부에 뾰루지가 생기는데 농이 자주 생기는 경우, 또 하나는 이제 다혈질인 분들, 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술을 한 잔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 커피를 한 잔만 먹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하고 보리를 어쩌다 한번 섭취하는 건 괜찮은데 보리를 밥으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섭취하고 싶은 경우에는 꼭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섭취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보리를 보다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보리를 이제 먹는 경우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고소하기 때문에 미숫가루로 해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 약하신 분들이 간혹 미숫가루로 먹으면 소화가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보리에는 신농 본초경에서 보리를 먹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완전히 익혀서 섭취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익은 것, 그 다음에 보리를 가루로 해서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먼저 따뜻한 물에 타서 따뜻하게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따뜻한 물로 섭취해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밥으로 해서 완전히 익혀서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보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보리로 건강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그렇다면 아버님의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키는 1m 70, 네, 몸무게는 73kg, 네, 나이는 70이요. 70이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좀 불편하신 부분이라든지 좀 아픈 부위가 있다면 박사님에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예.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몸이 많이 가려워요. 가려우면서 긁으면 꼭 여드름 모양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갖고 약을 안 먹고 안 바르면 그것이 이렇게 진물같이 나가고 무장 번지고 그래요. 전신 온 몸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된 데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병원 다 가보고 그래도 안 돼요. 예. 지금 병원에서는 병명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만성 피부염이라고 그래요. 예. 현재 그 다른 지금 이 피부염 때문에 약 바르거나 먹는 약이 있습니까? 예, 그 바르는 약은 내가 지금 옆에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 예. 괜찮습니다. 그냥 바르는 약도 바르고 현재 복용하는 약도 복용하십니까? 예, 예. 예. 이걸 그러면 한 10년 이상 복용하신 겁니까? 예, 예. 병원을 여러 군데 옮겨갖고 이제 지금은 서울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몸이 이렇게 그 가려울 때 긁어야 되시잖아요. 예, 예. 예, 긁지 않아 보신 적 있으세요? 참아시 보신 적? 안 긁어본 적이요? 예. 안 긁고는 안 돼요. 예. 긁어야 아, 가려워서. 너무 가려워서요? 예, 예. 네. 현재 그러면 이 피부과 약 말고 다른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혈압약하고 고지혈증약 두 가지 먹어요. 예. 그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안 했습니다. 한의원은 안 가봤습니다. 예.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핍니다. 예. 술 젊으셨을 때 한 잔만 하면 빨개지나 그거 제가 알아보려고요. 맞아요. 젊었을 때 술 먹었는데 술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예.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고요. 가슴도 두근거립니다. 예. 어떨 때한 번씩. 네. 그러니까 술이 뭐 이렇게 맞지가 않는, 그러니까 그 내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현재 예. 그 현재 이 증상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때 낮과 밤의 차이가 있습니까? 낮과 밤의 차이는 없고 옷을 벗고 입을 때 주로 많이 그래요. 아침하고 저녁이고. 그러면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에서요. 예, 예. 네. 주로 현재는 그 이렇게 상체 쪽하고 하체 쪽하고 더 많이 나는 부분이 있으세요? 하체가 좀 더해요. 하체 쪽이요? 예, 그러면 하체 쪽에서도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습니다. 뒤쪽이 더 예. 그렇습니다. 앞보다는 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금 쪽은요? 오금은 괜찮아요. 오금은 괜찮고 주로 내 손이 많이 가는 부분. 예, 또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의자에 닿는 부분. 그 네. 부분이 많이 그래요. 네. 피부가 좀 고운 편이신가요? 예, 고운 편이에요. 또 조금 얇은 편. 그래 그 전에 일 안 했을 때도 예, 목욕 타올을 두꺼운 거 못 써요. 아주 부드러운 거. 조금만 두꺼운 거 쓰면 아파서 이제 빨개 잡아갖고 못 썼거든요. 네네. 그래 피부가 좀 얇다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렇게 남성인데도 여성분들 피부처럼 얇으면서 이제 고우신 분 미끈미끈 하시잖아요. 예, 예. 예, 좀 부드러운 편인 거죠. 예. 네. 평상시에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예, 대변은 잘 돼요. 예, 쾌변으로 보시고요. 예, 예. 예,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도 잘 봐요. 네. 소화는요? 소화도 잘 됩니다. 네. 혹시 운동하십니까? 특별한 운동은 아니고 예. 파크 골프는 조금 해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뭐 골프는 땀이 별로 안 나요. 탁구 하시고 나면 땀 나잖아요. 예. 예, 땀 나고 나서 샤워하고 나면 몸이 좀 많이 가벼운 느낌 드세요? 그렇죠. 예, 많이 가볍죠. 예. 예, 그때는 가려운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근데 목욕하고 나면 더해요. 아, 예. 목욕하고 나면 좀 가려운 느낌이 더해요? 예, 예. 가려운 느낌도 더하고 불긋불긋 나는 것도 벌게 해갖고 그렇고 그래요. 땀 흘리고 났을 때는요, 목욕하기 전에. 땀 흘리고 나서는 몰라요. 땀 흘리고 나서는 모르는데 목욕하고 나면 그래요. 네. 목욕 약간 따뜻한 물로 하시나요? 예, 따뜻한 물로 합니다. 예. 예. 찬물로도 해보셨어요? 예, 찬물로 해도 마찬가지고 따뜻한 물로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뒤는 따뜻한 물로 하면 조금 더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보면 그 피부 쪽이 이제 먼저 가려운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교감신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모든 가려움증은 심장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조금 예민하고 섬세하고 꼼꼼하신 편이죠. 예, 예. 예. 이게 좀 스트레스하고 관련 있는 느낌은 잘 모르겠습니까? 내가 잘 좀, 모르겠네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계속 먼저 그 가려움증이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운동을 하시거나 아마 땀을 나셨을 때인가 땀을 적절히 흘렸을 때는 아마 조금 괜찮을 거예요. 예, 예, 예. 피부가 그럴 때는 뭘 모르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따뜻한 물이나 이제 찬물로 씻게 되면 예, 이 이제 피부에 이제 자극이 가기 때문에 그 강도를 잘 조절을 하시고 땀이 완전히 식은 다음에 씻어야 돼요. 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가려움증이 잘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로 이제 하체 쪽에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이제 심장 쪽에서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자율신경 조절을 안정화시키는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예, 갈근, 예. 갈근, 예, 금은화. 금은왕, 예, 거기까지 7g, 갈근 금은화 7g, 7g, 예, 감초 3g. 감초 3g.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1500cc 넣으시고, 예, 그 다음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에서 40분 해서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한번 드시고 일어나서, 예, 저녁 때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 번 더 드세요. 예. 하루에 2번이요. 예. 네.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예. 지금 그 가려움증에 지금 저한테 이야기한 거 말씀하시고 가까운 예. 한의원에서 침 치료도 조금 받아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차 요법을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아니요. 저희 어머님 상담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어머님이 옆에 계실까요? 지금 어머님은 안 계시고요. 저 혼자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네. 그렇다면 어머님의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연세는 지금 62살이고요. 네, 키는 160이고 몸무게는 60kg요. 60kg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님의 그 불편한 부분들을 박사님에게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님께서 종아리에 그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그런 것, 버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차츰차츰 커지더니 간지럽고 좀 번져서 피부과에 가서 문의를 했더니 병명이 이제 건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근데 그 건선이 너무 이제 불편하고 이제 그게 피부과에서 약을 이제 받아서 먹었는데도 이게 잘 나아지지 않고 좀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이 한방적으로 좀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나 해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예, 종아리 어느 쪽 종아리에 있습니까? 오른쪽 왼쪽 둘 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동전만한 크기가 있었는데 이게 예. 점점 퍼져서 조금 이제 그 범위가 이제 좀 늘어났어요. 예. 네. 그 부분이 많이 가렵다고 하십니까? 네, 가렵다고 해서 피부과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예. 네. 현재 그 어머님께서 다른 양약 복용하시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건강 제품 그냥 여러 가지 드시는 걸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아, 네. 다른 양약은 지금 이 피부과 약만 먹고 다른 뭐 혈압약이나 네. 이런 약은 특별히 복용하시는 건 없고요. 네, 네.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네, 수술 받으신 적도 없으세요? 예. 지금 그 어머님 피부 이렇게 네. 그 종아리 피부가 여성분들 보면 현재 62세라고 했잖아요. 네, 예. 네. 피부가 좀 어떠세요? 건조하세요? 좀 약간 윤기가 있으세요? 건조하세요. 네. 네. 그럼 발바닥에 발뒤꿈치나 이런 데도 좀 많이 갈라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얼굴이나 다른 쪽에는 이게 검버섯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아, 있으세요. 맨 처음에는 이게 조금 심각한 게 그 종아리 부분이었는데 점차 얼굴 부분에도 이게 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가게 됐거든요. 네. 현재 뭐 이렇게 다른 일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안 예. 하시는데 이제 바쁘게 지내세요. 네. 예. 아, 운동 같은 거 하십니까? 운동 네, 자주 걸어 다니시고요. 예. 네, 사람들도 잘 어울리시고 그렇게 예, 생활하면서 지내십니다. 예. 소화도 잘 되시는 것 같고요. 아, 소화는 잘 이렇게 식사가 좀 불규칙하시긴 하세요. 그래서 네, 세 끼를 이렇게 균형적으로 드시기보다 좀 식사를 배고프실 때 조금 드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먹고 소화 안 된다는 말씀은 잘 안 하세요? 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이제 어머님께서 음식을 조금 적게 먹으려고 하실 거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내가 맛있어서 조금 더 맛있게 써서 좀 먹으면 좀 소화 안 된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까? 네, 네. 네. 지금 얼굴에 전체적으로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다 이거죠? 네, 피부가 엄청 좋으셨는데 네. 건선 있으신 후로부터 건조해지시고 피부에 이제 이렇게 생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약을 드시면 좀 호전됐다가 다시 그게 나고 이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 피부가 건조한 것은 그 건선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여성분들 피부는 원래 이제 윤기가 있고 약간 조밀해서 부드러우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네.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지금 어머님 등이나 배를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윤기는 있고 부드럽고 그러세요. 네, 네. 윤기가 좀 적으세요. 배나 이런데. 윤기가 예전에는 좋으셨는데 예. 지금은 안 좋으세요. 예, 확실히. 그렇게. 아, 예, 네. 그 정확히 살피신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건선인데 이 건선이 우리 이제 한방에서는 그 논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 땅에 물기가 있으면 촉촉해지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내 몸 안에 이제 어머님께서 진액이 말라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몸 안에 열이 생기면 우리 땅이 건조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열이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얼굴 전체적으로 갱년기 증상 뭐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갱년기 증상에 지금 증상이 밤에도 여름에도 되게 따뜻하게 주무시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추위를 많이 타시고 예. 선풍기나 네, 에어컨 싫어하세요? 네, 아예 싫어하시고 잘 때도 네, 예. 그 여러 개 옷을 덮고 자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도 전기장판 이용하시고요. 네. 여름에도 전기장판 이게 저온으로 하고 주무시고요. 아, 그러면 찬 음료는 또 잘 안 드시려고 하고요? 네, 찬 음료는 전혀 안 드시고요. 따뜻한 음료만 드세요. 아, 예,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건조해서 그런 건데, 이제 두 번째는 원래 그 피부가 윤기가 있고 조밀하면 이제 언제부턴가 어머님 피부가 이제 윤기가 좀 적어진 때 있잖아요. 예, 이제 네네. 그때부터 이제 몸에 노화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연세가 드시면 소화 흡수를 잘 해야 되는데 음식물을 배가 고프면 좀 먹고 그 다음에 좀 더 먹으면 또 소화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소화 흡수를 잘 되게 해야 되고 장에서 특히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 흡수를 잘 시켜야 되거든요. 예,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백출, 네, 예, 당귀, 강귀. 네, 예, 청국, 네, 예, 거기까지 4g, 네. 네,
황금 2g, 황금 2g. 네. 예, 북평초 2g, 네. 숙지왕 백작약 4g.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 예, 한 중간불 정도로 끓여서 한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그 편한 시간에 드시면 돼요. 아침에 네. 편한 시간에 뭐 식전, 식후 상관이 없이 편한 시간에 한번 드시고 오후에 편한 시간에 한번 드시고요. 아, 네네. 네. 하루에 2번.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먹고 소화가 좀 된다. 그 다음에 피부가 조금 가려움 증상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건조해지는 게 이게 최소한 몇 년 이상 이렇게 누적되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개월 먼저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아리에 나타난 건선에 대해 상담해 드렸는데요. 건선은 왜 생길까요? 예, 건선은 이제 마를 건자거든요. 그 다음에 비늘 선자. 예, 그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이때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것은 윤택하지 않다는 겁니다. 피부에 이제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영양분이 제대로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이 나타나는데 내 몸에 이제 진액이 약해지는 이제 원인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제 양발을 벗거나 발 뒤꿈치에 이제 로션을 안 바르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건조해지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 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머님의 경우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리고 배가 고파서 먹으면 우리가 좀 더 먹을 수 있는데 더 먹으면 약간 불편해서 소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 열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이 올라오면 열에 의해서 땅의 수분이 말라버리게 되니까 건조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한방에서 열을 끄는데 그 열의 경우에도 이제 실열과 허열을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상담하신 분의 어머님은 추위를 타는 소음인 체질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열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추워진다는 것은 내 몸에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피부를 조금 더 우리가 집안의 창문을 꼭꼭 닫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소통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피부에 건선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서 소화 흡수를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대변과 소변이 제대로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배출이 잘 되지 못할 때는 내 몸에 불필요한 활성산소라든지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식적이나 담음, 어혈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증상들이 생기게 나타나게 될 때 이 건선 증상이 심해지고 또 건선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끝으로 박사님, 이 건강 제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건강 제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드릴 건강 제안은 호흡이 빨라지지 않도록 하자입니다. 호흡이 빨라지는 사람은 맥도 급하고 성질도 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맥이 급하다는 것은 심장이 빨리 뛴다는 거고 우리 심장에 뛰는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수록 노화는 빨라지고
내 수명은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신형편에 장수의 비법은 호흡을 느리게 하고 맥박을 느리게 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뭔가 신경을 많이 쓰고 불안할 때 가슴이 콩당콩당 두근거리고 우리가 긴장할 때 호흡도 좀 빨라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모르게 계단에 오르거나 좀 빨리 걷지도 않았는데 호흡이 빨라진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 항상 걸음을, 호흡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뭐 운동 때문에 잠깐 뛰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평소에도 약간 느리게 그래서 거북이처럼 안정화시키는 걸음이라든지 행동거지를 유지하면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화가 나면 호흡이 빨라지고 거칠어지죠. 반대로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 긴장이 풀어지고 안정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호흡은 우리 몸의 건강과 중요하게 연결된 부분이니까요. 평소 호흡을 의식하고 살진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호흡을 살펴보고 만일 빠른 호흡을 하고 있다면 천천히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